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0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주간 박종윤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오히려 보석을 거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보석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진짜 이렇게 얼굴 보고 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제가 참 정말 사랑했던, 사랑하고 있는,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후배로서 제가 술도 같이 많이 먹었고 대화도 많이 나눴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을 고문이네 이제는 대표에서 고문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다가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국을 들렸습니다. 또 계속 기자회견도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그랬죠. JTBC 태블릿 PC 조작 특검 추진 기자회견. 오늘은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또 고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또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무척 화가 많이 나요. 옛날 제 프로에 고정으로 나와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반갑습니다. 보험을 했는데 사실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근데도 어저께 본 것 같아. 유튜브에서 갑자기 스타로 떠올라서 제 유튜브에 자꾸 들어오니까 영상이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어제 본 것 같은. 나는 유튜브 다 봤어요. 제 거요. 우리 희재 씨 나오는 거 다. 근데 오늘 이루서울 TV는 완전 스타 됐어. 완전 떴어. 생중계가 아니지요 지금 이 방송이 이건 녹아요. 깜짝 놀랐는데 생중계 안 하는 무슨 방송 철학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하는 법을 몰라. 나도 생방송 하고 싶어. 다들 생중계 하는데 꿋꿋하게 녹화만 해가지고 뭔가 왜냐면 제가 캐도남마 할 때 그거 알잖아요. 별로 막말도 아닌데 나오신 분들이 또 윤창중 씨, 이봉규 씨 이런 분들 나왔잖아요. 전원책 씨 막강 했잖아요. 우리 변희 씨 자주 나와보 했는데 이게 말이 워낙 다 세니까 그때 그 방송심의위원회 제재 계속 빠졌잖아요. 그리고 민원연 통해 가지고 계속 고발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실 제가 막말한 건 거의 없었는데 나오신 분들이 워낙 세가지고 그 이후로 이거 생의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캐도남마가 굉장히 어렵게 됐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방통심이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없죠. 그럼 생중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5시에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독자들과 미디어치 독자들이 지금 생방 중입니까 이거는? 생방 아니에요. 5시에 생방으로 제가 박종진 발부라고 난리에서 시청 기다리는데 일단 생방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다들 지금 해서 다 멘붕에 빠졌어요. 생중계로 저희 생방송 할 수 없나요? 정 PD. 그럼 빨리 해버려 지금. 해버리지 생방송 합시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데 버릇이 하도 이제 두들겨 맞던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 위축돼요. 방통심의에서 그 종편은 굉장히 심각하죠. 잘못하면 종편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걸렸는데 지금 종편이 아닌데도 종편에 워낙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한쪽 구석에 있어서 사실 생방송 하냐 마냐 할 때 무조건 녹화하자. 제가 박종진하고 마지막 방송했던 게 호남 정치 의식 얘기하다가 맞아. 그걸로 난리 났죠. 감점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제대로 먹었죠. 그거는 완전 완판 치료해가지고 그거 뭐야 호남 비하바라니까 기억난다. 정확하게 호남 비하가 아니고 방통심의위원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표현이 호남인들 이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부분인데 이게 이제 걸렸는데 사실은 그 호남 출신 방통심의도 말 제대로 했다 그랬어 사실은. 그렇죠. 표현이 그래가지고 제재 먹었구나. 제재가 세게 맞았다니까. 그게 종류가 이렇게 주의 있고 있어요. 벌점 주의인데 그거는 가장 센 거. 벌점 2점짜리, 4점짜리 그게 그러니까 제일 센 거. 경고, 중징계 받았다. 중징계. 그 내용 호남 그 내용이 요즘에는 호남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호남인들은 5.18 민주화 운동 5.18. 얘기하면 안 되고 몇 개 있어. 근데 태블릿 PC도 내가 볼 때 좀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는 방통심의가 없으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강아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어떤 가로세로 모멘트가 나가서 할 때 있어요. 보니까 트라우마 남의 방송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남의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남의 방송에는 전혀 없어. 남의 방송에서 뭐 마음껏 얘기하시던데. 그렇지 막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완전히 그 변희재 완전 팔로우던데 막 쫙 쫓아가던데 그냥 무조건. 거기는 클릭수 나오면 다 따라다녀요. 아 무조건. 누구든지 네. 클릭수만 나오면 다 따라다녀요. 오늘은 뭐 국회 가서 뭐 근석 남근을 찾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오늘 거 보니까 뭐야 그리고 거기 가로세로가 남근 지금 뭐- 석인가 결국은 찾았다고 그걸로 끝났어. 찾았다 그러고 끝났어. 유튜브 지금 거의 최강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조회수 올라가면 뭐든지 다 하니까. 아, 조회수나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먼저 자료 다 거기서 읽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 오히려 국회에서 하는 기자들 받아 쓰는 기자들이 힘 빠지죠. 원래 이제 그런 언론계 이른바 좀 상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예. 엠바고 이런 게 그런 거 있거든, 없어. 사실. 예. 그런 것도 근데 없고. 유튜브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거든요. 네. 하여튼 가용석 변호사 국회의원회관 오늘 처음 의원 옷 벗고 배지 벗고 처음 갔다고 하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사실은 갔다 그런 그러더라고요. 것도 보면 놀라운 게 강변이라는 사람이 그 권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자기 배지 떨어졌으면 국회 가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서 카메라 들고 취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대중성 확보하는 거거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도.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가 원래 초창기에 초창기에.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일로 왔다고. 예, 여기서 그때 사실 좋은 조건이었거든 가로세로 연구소 같이 하자는데 네, 근데 저도 그때 첫 통화했을 때 나오자마자 10만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박종진 앵커는 이른바 요즘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스타일이 안 한 말이에요. 옛날에 최초로 했죠. 캐더남에서 엄청 네. 강하게 했죠. 예. 아니 그 발언이 강한 게 아니고 네. 이념 선명성에서 예. 이념 선명성에서 이 강한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치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저는 원래 좌파 우리 희재 씨도 서울대학교에서 저거 아니에요? 완전히 노무현 빠라고 해야 되나 노무현 완전 지지자였잖아요. 내가 기억하는데 제가 분명히. 서울대학교에서요 운동권 킬러였어요. 운동권 좌익 운동권과 제가 네. 일당백으로 싸웠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 후반기고 1, 2학년 때는 완전히 좌파 운동권이었잖아요. 아니 나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학생 운동권하고 싸워가지고 네. 제가 혼밥에 1호에 혼밥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운동권하고 전체 인문대하고 싸웠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죠. 물론 이제 제가 지지는 노무현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그 당시 그때 야당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선, 그러니까 김경재, 뭐 조순영, 하나갑 이런 사람들 노선하고 비슷했었죠. 어렸을 때. 그렇죠. 김경재 의원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지금도 그거는 지금도 17년간 가까운 거야? 17년간 제가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니까 저는 변한 게 없죠. 예. 근데 김경재 의원이 어떻게 보니까 원래 좌파고 원래 진보 쪽이었는데 변희재 씨 만나고 변희재 대표 만나고 바뀐 것 같아. 그러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뭐 했죠. 그 예. 김경재 총재 위원장도 쪽 사람들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나 만나가지고 우기로 왔는데. 그러네. 아니 근데 그분이 제 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게 그분 자체가. 아 대단하네. 나는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는 원래 좌파였다가 나중에 이제 우파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운동권하고 처절하게 싸웠어요. 처절하게 싸웠어요. 처절하게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예. 대학 때부터 소송하고 막. 근데 내가 오늘 변희재 그 강용석 그 또 김세희하고 이렇게 셋이 써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서울대 동창회 하는 것 같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가로세로 잘 모르고 보는 사람은 김세희를 서울대 출신하고 상상도 못해요. 서울대 정치학고요.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왜냐하면 이게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저는 뭐 능력이라는 거는 많이 떨어진다고 뭐 대학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뭐 한 가지가 있냐면 약간 좀 뻣뻣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스타일들이. 김세희가 서울대 나왔다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요즘에 막 슈퍼챗 같은 거 생방송 하잖아요. 그럼 뭐 거의 막 국어를 하고 와 깜짝 놀랐어 김세희 하는 거. 김세희 기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사간사간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 막 바닥 밑으로 가고 할 때 네. 서울대 출신 그렇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서울대 그걸 출신이 약간 강용석 변호사나 우리 변희재 쪽에 약간 좀 이게 있지. 전혀 안 뻣뻣한 거. 전혀. 그게 지금 이 가로세로 성공 요인이겠죠. 성공 요인. 저는 좀 뻣뻣하게 가네. 그게 네. 그걸로 이제 좀 그리고 또 가용석 네. 그 변호사 감옥 가셨을 때 감옥 갔을 때 김세희 기자 형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로세로 연구소 갈 뻔했었어. 근데 우리 PD가 가면 안 됩니다. 강 변호사는 감옥에서 계속 웃고 다녔는데 하루 종일. 근데 방송을 못 했지. 네, 하루 종일 웃고 다녀가지고 네. 그 서울구치소에 정치범만 6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야. 국정원 출신, 뭐 청와대 출신 많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건데.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강용석 변호사 저는 그걸로 간 건 아닌데 많은 사람 많은데
유명했어. 강 변호사는 들어온 첫날부터 웃고 다니는 걸로. 예.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좀 우울해요. 다른 분들은 국정농단 들어온 분들은 좀 우울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같은 정치범들은 독방을 쓰는데 또 강 변호사는 또 독방 안 쓰겠다 또 싸워가지고 또 혼방으로 들어갔더라고. 또 그것도 신기한데. 자긴 독방 자긴 네, 근데 답답하다. 저는 근데 특별관리사에서 뭐 선택 여지가 없었는데 혼방 들어가서 또 잘 노는 걸로 또 알려지고 뭐 강 변호사가 이제 활개를 치면서 저는 이제 독방을 쓰니까 독방 쓰는 게 정치범하고 흉악범밖에 없잖아요. 거기 이제 이 조폭들이 우익이 많더만. 그럼요. 예, 우익이 많아가지고. 원래 우익 세대에서 굉장히 옛날에 이제 예. 뭐 김도한 다 우익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폭의 할아버지가 이제 막 너희도 왜 이렇게 우울하냐? 좌익들은 감옥 들어왔을 때 자기 뭐 임종석 대학 때 같이 들어갔었대. 옆방 썼는데 예. 임종석은 막 들어와가지고 밥그릇 던지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웃고 다니고 막 덤비고 하라고. 근데 강영석 변호사가 막 웃고 다니고 막 하니까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자존심을 지킨 거지. 강영석 변호사.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드루킹이 있었잖아요. 드루킹이 또 하루 종일 웃고 다녀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다녀요. 드루킹이. 드루킹도 어떻게 보면 우파죠, 거기도. 아니 거기는 강경 친문재인 우파가 아니고 친문재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파죠. 그게 이제 사상 전향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아니겠지. 사상이 바뀌지 않았고 문재인을 싫어할 뿐이지. 그치, 이제는 반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할 뿐이지 원래 좌쪽이지 좌쪽. 예. 강영석 변호사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 희생물이라는 생각이 일부 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강성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수로 가고 있는 거에서 이해가 되는데 나는 김세희 기자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심해. 아까 강영석 변호사도 그렇고 김세희 변호사 거기도 MBC MBC 노조 잘렸죠. MBC 사실상 잘려버렸지. MBC 잘렸는데. 예, 맞아. 노조가 다 정권 장악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세희 기자가 사실상 잘려버린 최대한 형태에 앵커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러네. 배현진까지 다 같이 잘렸다고 봐야죠. 맞아. 그러니까 칼 갈아야지. 세 분은 다 희생자네. 네. 근데 좌파 우파 이런 이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양에서 벌써는 100년 전 200년 끝난 건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난 참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거 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양에서 안 끝났는데. 그게 거의 끝났지 지금. 아니 지금 뭐 노동당이니 무슨 영국의 뭐 스웨덴 뭐 이쪽에서는 이미 벌써 노동당 그 공산당 이쪽이 다 변질돼서 이미 다 우파가 돼가고 지금 있는데. 이제 세계 사조는 엄밀히 이제 옛날 세월 때는 사실은 이제 극우파가 다시 득세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발 극우 번제전에 극우파라기보다는 이제 강력한 이제 좀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지금 부활을 하고 있는 지금 거죠. 다시 부활하고 지금 있죠. 이제 그럼 2차 세계대전 유럽하고 이제 트럼프 발로 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각변론도 다시 트럼프발 세계 변화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갑자기 확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태블릿 PC 조작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셨고요. 네. 본인은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예.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뭐 조작했다는 게 사실 저부터 뭘 조작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이 자리는 그걸 좀 조목조목 좀 알기 쉽게. 예. 제가 조금 모자라니까 머리가 우리 변희재 대표보다 모자라니까. 여기 우리 1호 서울 시청자들이나 박종진 앵커 팬들이 좀 감안해서 될 게 제가 보석 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예. 아주 그냥 화끈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화끈하게. 화끈하게 잘못했다간 다시 끌려가는 보석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 옛날처럼 화끈하게 못한다. 조금 덜 화끈하게 좀 해주십시오. 덜 화끈하게. 크게 두 가지인데 네, 두 가지. 조작 보도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조작 보도. 조작 보도?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태블릿 PC라는 본체 기기가 있잖아요. 요 자체를 조작했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본체 기기를 조작했다는 개념이 있고 조작 보도라는 개념이 있고 이걸 통틀어서 JTBC의 태블릿 조작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네. 이건 조작 보도는 뭐냐면은 태블릿 PC를 JTBC가 받았을 때 기기를 조작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최순실 게 아닌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보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거로 얘기할 것들만 딱 뽑아서 그냥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조작 안 했지만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건 최순실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요거를 누락시켰다. 그럼 조작 보도란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겁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일관적으로 청와대 공용 PC라고 주장을 해왔죠. 청와대 공용이다. 근데 지금 JTBC에서는 최순실 거라고 최순실 했는데 개인 거라고 했던 네. 거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건 제가 뭐 이 일찌감치 공용이다 읽었는데, 아니다는 네. 이거는 뭐 검찰에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국가재산 같은 거 다 기록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수는 그렇게 판단했죠. 이건 공용이라고. 여러 사람이 예? 여러 사람이 썼다고 국가수는 판결을 내렸죠. 국가수에서는 네. 그 태블릿 PC를 봤는데 네. 이거는 공용이다. 예. 여러 사람이 쓴 거다. 예. 그건 이 컴퓨터 기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여러 국가수가 예. 밝히면 그거는 뭐 팩트니까, 그죠? 그걸 이제 국가수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과 JTBC는 최순실이 썼다고 국가수가 발표했다라고 거짓 보도를 한 거죠. 또 거짓 보도를 한 거죠. 예. 근데 국가수가 정말 여러 사람이 공용 썼다는 어떤 그 발표는 있었어요. 발표 있었어요. 예,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가지고 네. 그 근거가 우리가 이제 이 IT 기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PC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당 개인이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메일 계정을 등록합니다. 네네, 당연하죠. 그게 여러 개예요. 그게 여러 개가 뭐냐면 아. 주인이 여러 명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러 명이 썼다는 거거든요. 주명이 그러니까 국가수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해서 여러 명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난 여러 명 썼다는 말을 공용으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순실 씨가 한동안 쓰다가 그 이전에 딴 사람이 있었던 걸 최순실을 쓰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태블릿 PC를 같은 그 시간에 아니 같은 시간에 같은 어떤 공간에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놓고서 나도 좀 쓰고 변희재 씨도 쓰고 이런 건지 개념상 그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대선 캠프 때 사용한 거다. 처음부터 대선 캠프 때. 그럼 놓고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쓴 거야 같은 공간. 대선 캠프 홍보팀이 써서 완전히 공용으로 업무용으로 썼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한 2년간 청와대 홍보팀이 또 한 공용으로 썼고. 여러 명이 그냥 완전히 이건 청와대 공용 PC라는 거죠. 업무용 PC. 업무용 PC다. 업무용 PC. 그러면은 이거를 왜 국가수가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JTBC나 이쪽에서는 잘못 거짓으로 보도했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짓을 거죠? 보다가 주장을 했는데 뭐 1심 판결문에서는 뭐 제 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뭐 이것도 유죄를 받았지만은 그건 명확해요. 국가수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가수 알겠습니다. 직원이 연구원이 재판에 나와서 우린 최순실 거라고 발표한 적 없다. 그 증언까지 다 했었어요. 그랬어요? 이미 그 기사 다 나온 나왔어요. 거니까. 예. 자, 그럼 그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본체 기기를 조작했다. 그러니까 조작 보도의 개념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순실 거만 몇 개만 딱 잡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의 여자친구라기보다는 여자 사람 친구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강병석 변호사의 개념인데 이게 애매해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은 완전히 박근혜 캠프에 그냥 이 멤버라기보다는 그 행정관의 아는 여자, 그 사람의 사진과 연락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최순실 개인 거에 최순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행정관의 멀리 있는 여자친구 그 연락처 사진이 들어가 있냐. 이걸 해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JTBC나 검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락했다는 거. 이런 증거들을. 그런 증거들. 그다음 본체 기기 조작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내용인데. 본체 기기 조작은 이제 국가수가 검증을 하면서 4만 페이지의 컴퓨터 기록 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2012년에 개통됐으니까 그때부터 2016년까지 사용 내역이 4만 페이지가 쫙 뽑아 나오는 겁니다. 그 4만 페이지를 분석을 하다가 제가 구속 갔는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컴퓨터 전문가들이 계속 분석을 해서 1심 막판부터 조작 기록이 다 튀어나왔어요. 물론 본체 기기를 조작해요. 물론 이제 국가수에서도 너무 많은 막 수천 건의 파일이 막 삭제 생성됐기 때문에 그 컴퓨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결성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JTBC와 검찰이 보관하는 동안 너무 많은 파일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결성이 훼손돼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뭘 건드렸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구속된 거예요, 제가 찾다가.
사실은 이제 모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게 이 태블릿 PC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조작되고 뭐 본체 기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태블릿 PC와 직접적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여죄가 더 드러나고 이런 건 아니었죠. 사실 이게 완전히 이제 박 대통령 탄핵의 범죄 증거로 볼 때는 태블릿 PC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제는 볼 때는. 이제 여론에 그냥 광풍을 일으키게 된 거는 어떻게 이 태블릿 PC 최순실 개인 PC에 청와대 문서가 막 들어와 있고 청와대를 다 좌지우지했다 이게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촛불이 시작됐으니까 그게 시작이죠. 정치적으로는 첫 단추죠. 네.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증거가 큰 없는 의미는 거고. 없었죠. 정치적인 문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최순실이 실제 상황이다. 네. 홍준표 씨 말대로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어. 이게 다 태블릿 PC 촉발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이미지가 박 대통령 지금 이미지가. 그게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시사 저널에서 계속 녹음 테이프 나오고 할 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춘향이와 그러니까, 향단이가 바뀐 건 첫 맞는 것 번째 같아요. 이미지로 바뀌면서 네. 그 이미지에 맞는 녹음 테이프도 다시 짜집게 됐습니다. 이게 인정된 거예요. 이 녹음 테이프 짜집게 됐는데, 네? 예, 그래서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녹음 네. 테이프가 이제 거기에 맞는 증거지만 쭉 나오는 거죠. 그때 그 보니까 가로수에서 한 5번 정도를 과일이나 쳐드세요. 저기 그 낫또 드세요 그랬지. 아니 과일이나 쳐드세요. 네, 뭐 근데 나도 그런 보니까 예. 과일 좀 드세요. 과일 좀 정확한 워딩이 네. 거기 보니까 그다음에 낫또 드세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근데 이제 뉘앙스는 이제 과일이나 드세요 이런 어떤 뉘앙스였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처음부터 태블릿 PC로 촉발돼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래 것이라는 이미지가 박히니까 최순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땐 객관적으로 박 대통령의 가정부입니다. 가정부 역할. 네. 가정부가 그냥 과일 드세요 이거를 너 과일이나 쳐먹어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첫 이미지가 박혀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 뭐 이해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뉘앙스에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뭐 좀 얘기 좀 하려면 낫또 드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건 이제 짜집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다 검토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짜집기 많이 인정했습니까?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채택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것도 짜집기라 그러면 내가 어, 와 너무 충격이다. 그렇게 짜집기한 녹음 파일을 왜 공개해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최순실 씨를 짜집기한 걸 그 누가 언론에서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아니 그게 증거 채택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이. 그게 녹음 파일가 법적으로. 예. 그래서 최순실 씨를 면회를 했어요. 그 가로세로 방송을 보고 몇몇이 박종진 앵커한테 분노해가지고 나 분노했어. 과일이나 쳐드세요를 5번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야 최순실한테. 그러니까 최순실 얘기는 박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자아 존칭을 쓰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저자세라 보일 정도로 깍듯하다. 정호성한테도 항상 존칭을 쓴다.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네. 최순실 씨가 이 나라의 아마 역사에 굉장히 오래오래 역사책에 남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거기에 최순실, 그 또 아버지, 이런 분들 이름 있잖아요. 엄청나게 역사에 앞으로 남을 것이다. 나 그런 확신은 듭니다. 드라마로도 저희가 이제 죽고 나면 한 50년, 100년 지나면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될 저는 것 같아요. 그쪽은 모르겠는데요. 네. 제 사건은 100% 영화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제 태블릿 사건은요, 100% 영화가 되고, 영화. 아마 뭐 깐느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뭐 네. 나왔다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 깐느가 작영화됐고, 네. 저는 뭐 받는다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네. 네. 아카데미. 왜 그러냐? 제가 출소하기 열흘 전에 더 포스트라는 영화를 감옥에서 해줬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닉슨 정권의 기밀을 빼서 보도하면서 탄압받는 얘기인데, 네. 감옥에서 보니까 저건 속검놀이야, 속검놀이. 그까짓 거, 뭐, 닉슨 정권이 전화해서 마음대로, 전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그렇죠. 1년 동안. 그리고 저희가 막판에 제출했던 이 증거 제출들은 JTBC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같이 공무원 기록들을 막 다 제출했으니까, 컴퓨터 기록상으로. 그러면 검찰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뭐냐? 검찰과 JTBC가 공모해서 어떠한 증거를 조작해서 탄핵을 촉발시키고 그거를 캐는 사람을 또 검찰이 감옥에 집어넣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탄압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나중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 변희재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시 재수사할 수도 있겠네요. 보수 정권이 안 들어와도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올해 안에. 예. 올해 안 해요? 예.
근데 이 정부 하에서는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 전 뭐 미국 방송에 뭐 미국 나왔지 일본 지식인 네트워크 총동원하고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려서 올해 안에 진실을 다 밝힐 겁니다. 뭐 보수 올해 정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 기다리지 예. 않아도 예, 예. 그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본인의 이-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로 이게 왜냐면요, 이거는요 컴퓨터 기록의 문제예요. 이게 서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기록에 정확히 뭘 조작했는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블릿 PC를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태블릿 법원에, PC 고등법원에 있어요. 고등법원에 예. 있습니까? 있으니까 예. 그거 꺼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예. 내일이라도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뭐 법원이 굉장히 부담 갖지만은 뭐 조만간에 꺼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IT 최강국 아닙니까? 네. 전문가 천재예요. 저런 거. 받으시면. 그럼요. 그 저도 이제 이 조작 기록을 잡은 게 다 IT 전문가들, 포렌식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다 잡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 보도한 거, 본체 기기 조작한 거, 그다음에 이게 최순실 소유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밝히겠다. 예. 예.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사례를 드리면은 뭐냐면은 아까 이 상황 얘기했잖아요. 춘향이 향단이 네. 최순실이가 선생님이라고 불린다. 네. 정호성이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 줬습니다. 네. 최순실 하면 선생님 떠오를 거예요. 근데 가정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그 밑에 비서관들 그 높으신 분들이 전부 쩔쩔맸잖아요. 그럼 뭐 가정부는 아니죠. 제 표현이고, 그러니까 최순실 하면 그냥 선생님, 네. 정호성이 선생님 부르고. 네. 아주 높은 네, 선생님. 그래서 JTBC가 첫 보도를 할 때 카톡의 닉네임이 테이블릿 PC에 선생님이라고 돼 있다는 것을 최순실 거라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어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네. 컴퓨터 기록상으로 선생님은 JTBC가 보관한 기간 동안 설정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 기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좀 가능성이 박하지만 뭐 자동 설정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면 저 다시 한번 정확히 보자. 우리는 국가수 기록만 했으니까 다시 꺼내서 보자. 그러니까 이건 밝히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럼 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장군 옷, 이 칼 이거 휘둘러서 어떻게 보면은 감옥 그 1년 받은 거 아니에요? 2년 받았지 자, 정확히. 2년 받았죠. 정확히. 어우, 2년 센데요, 굉장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두 가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증거인멸,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인멸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끝난 거니까. 아니, 명예훼손 사건은 내가 쓴 책, 내가 했는 기사,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이 구속을 안 하는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요. 전혀 없죠. 자, 도주인멸 우려요. 명예훼손 사건은요, 오히려 소를 당한 사람이 야, 법대로 해보자, 우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고. 도주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17,000명의 처벌받은 사람 중에서 사전 구속된 사람이 3명밖에 없는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3명이나 됩니까? 3명은 뭐냐? 어떤 것들이냐? 박근혜와 김정일이 주석 중에서 그룹 섹스했다 막 이렇게 지른 사람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가 그러니까 언론인은 저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그럼 뭘로 구속됐냐? 위해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놓쳤다. 이 사람을 구속 안 시키면은 누굴 위한다는 얘기예요? 예? 손석희 손석희 위해 가능성이에요. 이 핵심 구속사예요. 위해 가능성이. 그거는 조금 다르네요. 명예훼손하고는 그죠? 아니, 위에 가는 아니 명예훼손 사건은요. 네. 누가 옳고 그르냐 팩트 논리 싸움이에요. 법정으로도. 근데 주로 폭력범들이 위해 가능성을 구속당하는데 명예훼손 사건으로 제가 위해 가능성으로 구속당한 거예요. 집회를 했다고. 너무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좀 그래 그래서 등치 큰 그런가? 사람이 JTBC 앞에서 이순신 장군복 입고 칼휘도 이제 이런 것들을 JTBC가 다 찍었죠. 찍어서 제출해가지고 위해 가능성으로 구속된 거예요, 저는. 장군복은 뭐 어떤 걸 입었습니까? 조선시대 장군복 입었습니까? 아니면은 아, 유치원 애들 쓰는 그건데 유치원 때 놀이고. 유치원들이 쓰는 뭘 네. 썼어요? 근데 집회를 여러 번 하는데 다 합법 집회예요. 제가 사전에 경찰하고 다 협의해서 경찰 깔리고 이걸로 구속을 시켰고 이게 뭐 기록적으로 불법 집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1심 판결문에는 합법 집회를 가장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합법 집회를 가장했다. 제가 2심에다 물어볼 겁니다. 합법 집회와 합법을 가장한 집회 차이점을 구분해 달라고 2심에다 요구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 얘기도 있던데 뭐 영장실질심사 판사, 그다음에 1심 판사, 2심 판사 이 전부 다 또 다 우리 법연구원. 법연구예요. 예. 그것도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다 우리 법연구입니다. 3번 연속 우리 법연구예요. 예. 그러면은 그 확률이 지금 2,000명 중에 한 100명 100명이 되신다면서. 따르니까. 예. 그러면은 20분의 1, 그죠? 세제곱. 네. 20의 세제곱이면은 8,000분의 1이네요. 네. 그죠? 20 곱하기 20, 400에다가 20 하면 8,000, 맞아요. 네, 8,000분의 1 확률. 네, 거기에 걸리신 거네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게 과연 우연일까? 네, 우연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도 조작이라 그러면 이게 아니 이 어떻게 돼? 태블릿 사건에서 그 JTBC가 우연히 비밀 패턴을 열 확률이 14만 분의 1이거든요. 우연이래요. 예, 우연이래요. 예. 저 그것도 유죄됐어요. 예, 우연일 것 같아요. 14만 분의 1도 우연이고 뭐 8천 분의 1도 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내용 증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오늘 제가 들고 왔는데 황교안 대표랑 같은 편 아닙니까? 지지자 아닙니까? 황교안 제가요? 대표? 예. 아니 저는 그분을 잘 모르죠. 그리고 전당대회 아니 때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우파에 본 거지. 근데 이제 아마 전당대회 당연히 지지하는 때는 거 저는 뭐 아닙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저는 김진태 의원을 마음속으로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그래도 당은 자유한국당 근데 지지자 이건 아닙니까? 있어요. 황교안 대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했던 분들이 황교안 캠프에 가서 도왔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태블릿 PC 문제를 발언할 때도 네. 전당대회 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주로 박 대통령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이제 이걸 아니까 이 상황을 그거 대충 듣고 질렀다가 중앙일보한테 그냥 난타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난타당했어요? 너 이미 태블릿은 야 변희재 구속돼 있고 1심에서 2년 받았는데 너 왜 떠드냐 이렇게 치니까 황교안 대표가 한 발 물러섰죠. 과거 일 덮고 가겠다 이렇게 물러섰고 그때는 그럼 그 당시에는 황교안 대표가 왜냐면 태블릿 PC가 가짜다 조작일 수 조작된 것처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죠. 그럼 변희재 대표랑 같은 의견이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감옥에서 그때 아침 뉴스를 봤을 때 박수 쳤겠네요.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이쪽에 변호사들 했구나 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날 오세훈 씨가 이제 그때 경쟁자 아닙니까? 네. 오세훈 씨가 몰아붙이는 거야 황교안 뭐라고 씨를. 묻혔습니까? 이미 법원에서 조작이 아닌 걸로 되고 이 질렀던 그놈은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공격을 들어오니까 황교안 씨가 물러섰단 말이에요. 네. 저는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선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오세훈 씨를 제가 이제 소송한다고 하고 나왔는데 네. 제 재판, 제가 감옥에서 받는 재판에 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용하냔 말입니다. 선거에서. 지금 그리고 또 재판 중이고. 재판 지구전 그때 구속돼 있었는데 오세훈 씨는 저하고 잘 알아요. 오히려 황교안 씨 모르는데 한마디로 쟤는 별로 범죄 저질러서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감옥 갔다가 찍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미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데 네. 보수 정당의 이 당권 후보가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오세훈 씨에 편지를 썼어요. 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당신 변호사니까 들어와라 감옥에 내가 설명해 주겠다.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사과 안 하면 당장 소송 들어가겠다 하고 있었는데 네, 사과했습니까? 아니 뭘 사과를 합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오세훈 씨는 선거에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제 이 재판 상황을. 근데 황교안 씨는 6월 3일 날 제가 6월 4일 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이제 특검 추진을 6월 3일에 취임 100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를 중앙일보랑 한 겁니다. 왜 중앙일보랑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 너무 중앙일보랑 궁금한데. 하니까 원래 중앙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JTBC는 당사자니까 약간 빠져 있고 황교안 씨를 두들겨 팼다고요. 두들겨 패지만 저를 죽인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이놈은 감옥 잘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랑 언론중재에 붙어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랑. 네. 근데 그 중앙일보랑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태블릿 PC는 조작되지 않았다. 내가 조작된 것처럼 얘기한 거를 국민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자기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재판받았습니까? 내 재판의 1심 판결을 왜 본인이 존중합니까? 당사자는 1심 판결을 불복하고 2심 가고 있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아니 왜 본인이 내 재판 1심을 존중한다 그래요? 본인 재판 들어와 봤어요? 자료를 봤어요? 법률가 아니에요. 일반도 아니고. 1심 판결이 뭔데? 변희재 징역 2년. 집행유예도 아니에요. 그냥 징역 2년이에요. 실형. 더군다나 편집만 했던 저희 미디어치 다른 황희연 기자도 징역 1년 법정 구속. 이게 1심 판결이에요. 네. 이걸 존중한다? 명예훼손에서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징역 1년인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김정일 주석궁에서 그룹 섹스했다. 네. 이런 수준이 징역 1년 받는데 네. 어쨌든 합리적 의심이 좀 대전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하겠지만 이런 주장에서 전 2년, 편집하면 1년. 이게 민주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하에 국가에서 이걸 야당 당수가 존중한다 얘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JTBC 법인, 명함입니까? 법인.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것도 웃긴 게요. 손석희 씨나 사람 고소장 안 냈어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그럼 JTBC라는 언론사의 보도를 검증한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명예훼손한 것과
법인을 전혀 다른 달라요 거죠. 이거는. 네,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벌금 제가 틀렸어도 벌금 50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징역 2년 때렸는데 황교안 씨는 법률가가 잘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 남의 재판에 왜 자꾸 여기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정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 당사자 아니에요. 당사자. 네. JTBC 모 회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회사와 인터뷰를 한다면 사전에 조율했겠죠.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발언을 한다는 전제로 인터뷰가 갔지 그냥 가지 않았을 거란 그거는 말입니다. 추측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었어요. 내용 증명에. 인터뷰 과정을 공개해라. 내가 언론계 상식으로는 당신이 중앙일보에다가 자 태블릿 PC나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은 인터뷰 불가능하다. 내 상식으로는. 정확하게 과정을 공개해라. 그것도 적어놨죠. 조선 동아에서는 좀 서운해하겠네요. 100일 단독 어떤 기자회견을 기자와의 그 인터뷰를 저는 그래서요. 100일 취임 기념이면 의미가 있는데 조선 동아는 우리랑 안 하고 저기서 단독으로 해. 그럼 거기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동아하고 했으면 태블릿 PC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발언이. 예. 중앙일보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난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선이나 동아로 인터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원칙적으로요, 제1야당 대표 정도면요, 그건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요, 100일이면요. 그렇죠, 같이 기자간담회를 해야 돼요, 기자간담회를. 네, 그게 낫죠. 네, 기자간담회 해야 되는데 중앙만 했다. 저는 이거는 추잡한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가에 뭔가 있다. 추잡한 거래가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여기도 언론계 보시겠으니까 알겠지만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체가. 네, 이상하지만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상하다 그래도 구속시키니까. 저 이상하다 해도 구속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처럼 명예훼손이 많은 데가 없어.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옛날에 캐더남한테 한번 왔다가 이제 어떻게 중간에서 네. 화의하면서 이제 합의 보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야, 명예훼손으로 지금 국회의원들끼리도 서로 명예훼손 고발건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명예훼손으로 너무 많아요. 이게. 처벌건이요. 지금 마구잡이로 징역형 때립니다. 그죠?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에서 저 김경재 총재 노무현 재단 문제 했다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렇죠. 받아요. 그냥 징역형으로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건에 실수한 거 대해서 빼려고. 저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 조슈아 스탠든 변호사 등등이 20명이 재판부에 탄원서 넣으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다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위험하다. 자유를 지금 심각하게 지금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지식인들이 탄원서 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 OECD 국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명예훼손 고발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들은 없다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 예, 예. 대한민국 이게 나라가 어지럽게 돼. 말 못하잖아요. 뭘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민사도 아니고 형사로 가서 막 구속을 시키고 징역형을 내리고 이거는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태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의원, 김문수 지사가 지사, 또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또 한마디 했더라고.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고서 뭘 어떻게 야당을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그게 했다는 이제 예전부터 5.18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5.18은 빼고, 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네. 문재인은 김정은만도 못하다. 네. 김정은만도 못하죠. 김정은이는 수령인데. 바짝 이제 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김정은만도 못하다의 그 뜻은 거기는 수령이고. 김정은은 한참 밑에 있는. 그렇죠. 거기는 오너고. 여기는 어떻게 월급 사장이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약간 여기는 5년 임기고 거기는 계속 해먹는 거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뭘로 보겠어요. 자기 졸개처럼 보지 않겠냐. 그래서 물론 취지는 다르지만은 취지는 전혀 취지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래서 네. 김정은도 못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만도 못하다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정치인이. 이거 왜 사과하냐고 이거를. 이런 것까지 사과하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감옥에서 사과해야죠. 김정은만도 못하다. 그 취지는 아니잖아요. 높고 낮음에. 사과를 하려면요. 네. 김정은이가 문재인만도 못하다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그 문재인이 그럼 밤 잠 못 자요 그러면 그런 말 나오면. 김정은이 어디 문재인이가 김정은보다 위냐 그걸 사과해야 되는 거고. 나 미치겠다 이 사람아. 그래도 국가를 생각해야죠.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해서 풍습을 얘기하는 얘기해야죠. 겁니다. 네. 김정은도 못하다. 아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 연관된 게 그 전당대회 때 그 청년 그 최고위원인가? 예. 김준교 예. 청년위원이 문재인은 민족의 반역자다 사과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족의 반역자지. 민족의 반역자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또 긴장을.
다 미친. 뭐 어떻게 민족을 뭘 반영했다? 민족 완전 막 김정은과 그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저는 안 뽑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 김세희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누가 뽑았든 우리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안 뽑았어도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는 게 기본이죠. 히틀러도 그게 국민이 민주 시민이 아닙니까? 히틀러도 국민이 뽑았어요. 아니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수령으로 네. 인정한 거죠. 네, 히틀러도 국민이 뽑았는데 이제 이른바 게르만 민족의 반역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한참 지금까지도. 지고 예. 그거는 역사가 지나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당선된 지 한 2년 됐잖아요. 네. 다- 근데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역사가 평가하게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돼요.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히틀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죠. 히틀러보다 한참 아래 있는 또 시작이다. 그게 아니라 히틀러는 600만 명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히틀러는요. 유대인, 뭐 폴란드, 아니 뭐 엄청 그건 죽였죠. 2차 세계대전 때 이고요. 네. 히틀러는요 집권하자마자 6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10대 20대가 열광할 만했어요. 문제는 일자리를 파괴하잖아요. 히틀러보다 한참 밑에 있는. 이거 미치겠다, 나 진짜. 아니, 방통심이 없으니까 방통심이 없는데 뭐. 센데요. 예. 그 정도로 싫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감옥에서부터 나라가 망해간다는 게 막 느껴지니까 나라 완전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네. 미래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고 주로 보수층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입에 쳐놓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베의 입에 쳐놓고 있다고 봐요. 제 머릿속으로는. 일본에게 지금 패권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네. 이러니 제가 분노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하여튼 뭐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답답해하는 거 이해하고 예. 저도 외교 결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빨리 회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일본의 아베가 신났을 거예요. 한마디로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주는 큰 선물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도 뭔가 이거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 중국으로부터도 뭔가 버림을 받은 듯한 많이 홀대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방문했을 때 엄청 제가 볼 때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야, 이거 보통 진짜 문제 아니죠. 그걸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혀 감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일본에 먹혔을 때 미일 동맹으로 먹혔잖아요. 뒤에서 그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오케이해서 먹었는데 그때 시모노세키 조약인가 거기서 둘이서 우리가 일본 그렇죠. 예, 가스라테프 가스라테프 미략으로 미략. 미국이 거기서 그래 너 먹어 이렇게 지금 된 거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와 지금 아베 필리핀은 내가 네, 먹을 미략이라는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데 이미 지금 일본의 요코즈나 항에 미국이 군사력으로 무서운 건요. 미국이 움직이면 일단은 무조건 따라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무조건 따라가죠. 그래서 사실 전투부대가 막 우리가 할 때 호주 약해 보이죠. 하도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요 특수부대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6개에서 5I즈라 그러는데 그 나라의 군함이나 전쟁 장비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 훈련하는 아무것도 안 껴져. 우리나라는 안 껴져. 예. 옛날엔 껴줬던데. 예, 안 껴져. 아예 안 껴주고. 예. 옛날에 껴줬거든요. 한미 군사훈련 안 하잖아요. 예. 안 하는 게 김정은이 봐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너희 빠져 그러고 모든 미국이 우방국이 일본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다 잡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100년 전에 나라 뺏겼을 때랑 똑같단 말입니다. 이걸 알려야죠 국민들에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 넘어가면은 그게 민족의 반역자지 뭡니까 그게. 너무 그래도 그 단어 서의가 좀 더 신중하게 외교 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민족의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민족의 반역자다 이러면은 좀 국민들이 듣기에 그래도 지지하시는 분이 50%가 넘는 건 여론조사 40% 넘는다 그러대요? 50% 넘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요? 네. 최근에? 네, 거의 50% 가까이 됐나 그랬을 겁니다. 50%. 뭐 저는 솔직히 뭐 여론조사는 뭐 안 믿는데. 그래도 안 믿어야죠. 믿지만은 뭐.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는 그 단어는 거부감을 또 주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니 뭐 조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 믿을 수가 없지만. 근데 조작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또 비겁해 보일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일단 믿어야 돼요. 예. 고종 황제를 좋아했던 사람 많았어요. 나라 뺏길 때. 고종 만세 부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 여기까지만.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다음에 계속 쭉 얘기해 보죠. 황교안 대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예. 왜 남의 재판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 떠나서 뭐 태블릿 조작을 안 믿겠다면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는데 왜 남의 재판을 존중하냐 그런 거는 그건 해명을 그렇지. 하고 남의 재판에 네. 이렇게 재 뿌리지 마라. 네. 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재 뿌리지 마라. 왜 이거는 내 개인에 대한 네. 지금 재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책임 묻는 거는 저는 박근혜 정권 때 무슨 그 수많은 위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위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그러네요.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박종진 앵커 방송에 나가서 직접 물어봐서 저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광고 한 개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 얘기도 그게 했어. 했었잖아요, 그때. 아, 기억력 진짜 좋다. 아, 광고 안 받았으니까 받을 그때 그 얘기 그때 했던 기억이 했잖아요. 나요. 네. 광고 하나도 안 하나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광고를. 공격 광고 한 개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이 안 좋았거든요, 박근혜 정권하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누가 막아야 되냐? 법무부 장관, 총리까지 한 황교안 씨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 던져서. 네. 가만히 있고. 제가 무슨 뭐 박근혜 정권한테 뭐 받은 게 있다고 태블릿 조작을 잡으려고, 뭐 그때 뭐 박근혜 정권 막으려고 잡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상해서 잡은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막으려다가 저는 감옥을 가서 1년 동안 살다 왔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는 뭐 했냐 이거야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 무너질 때. 자, 대통령 대행으로서 저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제약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로세로 나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황교안 대통령 대행 당시에 제약 조건이 있었다. 근데도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 당시 2017년 1월 5일에 도태우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저희 셋이 국민 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검찰의 태블릿 수사가 이상하니까 감사원이 감사 청구해라.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대행이 딴 건 몰라도 이건 법적인 증거에선 탄핵에 그렇게 큰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은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야, 국민 2,000명이 사인했으니까 이거 감사원 해봐라.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이제 와서 보면은 그 그 당시 혹시 보고가 안 올라갈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찌 책임은 대통령 대행이니까 보고 못 올렸다 하더라도 밑에서. 너 그거 금시초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밑에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 가지고로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지만 네. 그것도 만약에 했었으면 잡았을 거 아니야 감사원이? 그럼 제가 감옥 안 갔을 수 있지 않냐. 어쨌든 감옥까지 갔다 왔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안 했는데 저한테 미안한 생각은 없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미안한 생각 없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미안한 생각이 그러니까 있겠죠. 그것까지 질문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냐 당신? 네. 어떻게 근데 중앙일보 나가가지고 남의 재판에 네, 오늘 방송 보면은 내가 변희재 대표한테 좀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사과맨이라 뭐 다 사과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좀 나한테도 사과해라. 문재인한테도 사과하고 민주당한테도 사과하고 중앙일보로 사과하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다가 감옥 갔다고 나한테도 사과해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서로 끊자. 나 꼴도 보기 싫다 황교안 대표. 서로 아는 체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집토끼를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관리가 아니라 왜 끼어들어오냐. 나는 내가 언제 관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왜 끼어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다시 서로 보지 말자. 저희 입장이에요. 저기 시청자 중에서는 황교안 대표 지지자 꽤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 대표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많이 하시니까 사과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나한테 사과하고 서로 연 끊자는 거예요. 서로 모른 체하고. 사과하고 연 끊자.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서로.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저 자유한국당은요. 네. 투표한 적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딱 한 번이에요. 그 뒤로 그 전에도 그 뒤로 투표한 적 한 번도. 그럼 어디 찍으셨어요? 그 이전. 그 이전에는 원래는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김대중 찍었고, 네. 2000년도에 노무현 찍었고, 그 다음부터는 투표를 안 했죠. 네. 총선에는. 아니, 그러니까 투표를 안 했어요. 제가 노무현 찍은 다음에 네. 1년 뒤에 이 손가락 잘라야 되겠구나. 1년 만에 제가 후회하면서 그 뒤로 나는 투표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투표를 안 했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투표한 게 박 대통령 투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선거 때 네. 투표하지 않는 젊은이가 국가의 희망이다 그랬다가 박살났어요. 완전히 이 포탈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투표인데 그게 뭣도 그걸 안 하고서 지금 뭣도 모르고 노무현 네. 같은 데 투표했다가 나라 망치는 아.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해야 된다. 내 그러니까, 판단력이 잘못됐기 네. 때문에 이제 내 판단력을 믿지 않는다. 10년 동안 투표 안 했다니까요. 그럼 근데 박근혜 대통령 뽑은 사람이 저렇게 탄핵당했잖아요. 탄핵당한 엉망으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나가 싸운 거죠. 아, 탄핵당할 만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가 싸운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뭐 고용태 나오고 온갖 얘기 막 쫙 나왔잖아요. 지금 태블릿 PC 말고도 엄청난 네. 얘기가 막 쫙 나왔잖아요. 네. 그거 다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요? 아니면 저처럼 어느 정도 막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솔직히 혹시, 까세요. 혹시 그 손석희 저주라는 책 사보셨나요? 아예 안 봤어요. 그걸로 이제 감옥 간 이제 증거인데 네. 거기에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가 쓴 게 네. 30가지의 조작 거짓 보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계에서 30가지의 조작 보도. 그거 다 입증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알고 지금 있는 것 감옥에 중에- 계신 것도 잘못된 거네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법적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순실이 박근혜 위에서 상황으로 누렸다는 거랑 관련된 조작 보도. 예를 들면 뭐 무슨 러시아의 이상한 주소성 있잖아요. 막 그런 뉴욕 타임즈 보도 다 거짓 보도. 너무 많은 거짓 보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진실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온갖 뭐 20몇 년 받았죠? 예. 30년 넘어 33년인가 총. 예. 그 엄청나게 이렇게 받은 그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상식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재판 보니까 뭐 전혀 판사들 상식에 근거하지 않는. 아, 재재판 보니까. 그래도 33년 중에 한 10년은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23년은 잘못됐다고 근데 크게 쳐더라도. 이제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이에요. 근데 뇌물죄는 일단 박 대통령 통장에 꽂힌 거 10원 한 장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본인이 직접 받은 건 그건 없죠. 대부분 이제 제 3자 뭐 뇌물죄 뭐 이런 돈은 거의 거. 안 받았다고 되게 인정을 하고 대부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실패하고 무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렇죠. 그 그게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거니까. 열받죠.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니까 33년 중에서 뇌물을 빼더라도 10년이 직권남용이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원래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원래 안 했어요. 네, 나라가. 원래 직권남용은 원래 사법연수원에서도 교육 과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60명이요. 아까 얘기했던 정치부 다 직권남용이에요. 다 직권남용. 이게 새로 생겼대요. 예, 법이 있긴 있었는데 그동안 적용을 안 해서 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직권남용을. 사법 주군법이었는데 그래서 사법 그 연수원 그 안에서 이제 교육받잖아요. 이거 직권남용죄를 배운 적이 없대요 이게. 예. 근데 요즘에 많이 써 이게. 그게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뇌물죄인데 뇌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집어넣으면 이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정치보고 할 때 다 직권남용 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뇌물죄로 집어넣거든요. 대부분 뇌물 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뇌물이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공무원들 안 움직이죠. 네. 움직이면 직권남용, 안 움직이면 직무유기. 막 미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예, 양승태 네.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도 있고 직권남용 둘 다 있고. 우병우석도 그래요. 그 직무유기. 하여튼 참.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어수선하고 참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탠스는 대한애국당 쪽인가요?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는 그것도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보다는 네. 저는 민중혁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민중혁명. 네.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라 살려야 돼요. 이런 게 반역일 수 있어. 민중혁명. 옛날에는 이런 걸 반역이라고 했잖아. 민중혁명. 미국은 이제 미국 반역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검찰이 태블릿 조작했다면 또 반역죄로 미국에서는 종신형 가는 건데 우리는 내란죄가 있죠, 내란죄가. 내란죄는 이제 저 이석기처럼 뭐 주유소 점령 계획 요거지 이런 거고. 그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내란 기획. 네, 저는 뭐 KBS 점령, 뭐 주유소 점령이 아니고 들고 일어나자. 뭐 유튜브라도 보자. 근데 이제 제가 왜 민중혁명 얘기했냐면은 보수 측이 너무 내년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1년에 남았는데 총선에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이겨볼까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큰 정도의 변혁이 필요하니까 총선 깨고 제도권 정치 깨고 바닥에서부터 일어날 필요가 있다. 다 거리로 나오고 합법 집회하는 불법 집회가 아니라 유튜브 보고 뉴스 보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그런 정도의 이제 각성하는 민중들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제도권 정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음 대선에 나갈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3년 뒤에요? 3년 뒤요? 네. 3년 뒤에 아베가 나라 먹을 수도 있는데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베가 총통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베가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 총선 대선 그 아직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는데. 그 사이에 괜히 불안하시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뭐 2심에서 또 잘못되면 또 또 들어가셔야 들어갈 수 되죠. 있겠죠. 아, 좀 잡아가라. 이미 1년 살았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이미 1년 살아서 뭐 얼마 더 살겠어요. 1년 너무 살아서. 힘들잖아요. 그래도 안 했을 땐 별로 안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힘들더라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냐면은 안에서는 활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난 몸이 점점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폐쇄공포증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 왜냐면 제가 대학 때부터 그 정도 방에서 자취했기 때문에 독학기에서 아주 익숙하게 살았고 오히려 자취할 때도 좋은 거는 또박또박 제 시간에 밥 갖다 주잖아요. 네. 자취할 때는 한 끼 한 끼 먹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술, 담배 끊고 몸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그래서 1시간 운동기간 주는데 그냥 좀 이게 독방을 쓰면요. 운동장도 좁아요. 독방처럼. 그렇죠. 쟤도 뛰지 못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영태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 네. 네. 그 친구가 방에서 너 뛰어야 된다는 거야. 운동하고 푸시업하고. 아니, 난 몸 좋은데? 근데 나와 보니까 이 완전히 몸이 쇠약해진 거지. 아. 네,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늘어져 있고. 몸무게는 많이 줄었죠. 몸무게는 늘었죠,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감옥을 가면 다 몸무게 줄었다는. 맛있어요, 밥이. 여의도 기준으로 한 6,000원짜리 백반 돼요. 예. 그래서 밥이 맛있어요. 괜찮아요, 밥이. 그건. 예. 아. 그걸 잘 모르시던데 괜찮은 밥인데 네. 영양가는 많지 않고 밥만 맛있는. 그래서 살만 찌는 그냥. 아, 이 탄수화물만. 탄수화물 이거 하고. 아. 그래서 운동 안 하고 밥 먹고 그 막 계속 우리 또 독자들이 막 소세지 넣어주는 거 소세지 집어 먹고 막 하다가 체중도 늘고 몸이 쇠약해져서 잠은 오래 잘 수 있습니까? 잠은 이제 9시면은 딱 불을 끄니까 9시에 자서 6시까지 잠은 충분히 잤죠. 8시간을. 아니 근데 독방이면은 저기 밖에서 막 계속 돌아다닙니까? 소관에서 근데 뭐 한 하나? 번도 안 가보셨어요? 왜 한 번도 구경도 안 해봤는데. 구경을 안 해봤는데. 아니 뭐 착하게 사셨네. 아 이거 뚫려 있어요 보게끔. 아 뚫려 있어요? 예, 아니, 그 집에 있는 방처럼 그냥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네. 뚫려 있어 보게끔. 아 보게끔. 밤에 잘 때도요 불을 완전히 끄진 않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김경수 씨가 나는 불 안 끄고 못 잔다 그래서 뭐 거긴 꺼졌다는 얘기 들더라고. 아 그래요? 프랑크 못 잔다. 나는 그런 요구할 상상도 못했는데 뭐 그런 요구해서 꺼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참. 하여튼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잘 돼야죠. 네, 나라가 잘 돼. 제가 좋은 일이 국가가 잘 돼야죠. 네, 나라가 잘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마음 똑같으니까요. 마음 잘 되고 좀. 근데 참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건 맞아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좀 남겨주시죠. 멋지게. 지금 현재 저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독재 정권 치하에서 거의 뭐 일제 억압이랑 똑같이 봅니다. 제 시각에서는. 그래서 해외에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지식인들이 이번에 탄원서를 줬고 일본 지식인들도 좀 네트워크 짜는데 또 이 여권을 또 안 주네. 검찰에서. 왜요? 여권을 왜 안 주죠? 명예훼손 사건으로 여권 강용석 변호사는 외국도 막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명예훼손 사건으로 출국 금지도 없고 그런데 여권을 발급 안 해주고 있어요. 문재인 여권 좀 정권이. 주세요. 우리 변희재 제가 워싱턴하고 답답한데. 도쿄에서 이른바 이 지식인 모임을 해야 되는데 여권을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옛날 일제 시대 때도 왜냐면은 우리 이준 열사 상해 여권 했잖아요. 마구 네, 했잖아요. 여권에. 상해하고 여권 해외 나갈 나갔는데.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이준 열사도 가고 그랬잖아요. 만국 공동회의 가고 제 그랬는데. 구속사에서요 도주의 우려는 없어요 처음부터 구속 때부터 1심 때까지. 아 그리고 얼굴 다 이제 팔려서 어디 가도 다 잡아내요. 여기는. 워싱턴 공개 세미나고 도쿄에서 이른바 보수 행동주의 세미나에서 초청이 왔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에이, 나가게 거기 해주세요, 가서 이 정말. 문재인 독재 정권 타도하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안 내보내준다 이거지 문재인이가. 예. 이런 거 좀 세게 청와대에다가 20만 명 좀 해주고 왜 변희재 여권 안 내주냐 문재인이는. 제가 도주 인멸의 그거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겠습니다. 인간 가지고 가서 예, 우리 변희재 대표는 도주에 어떤 우려가 없다. 네, 거기에 제가 서약하고 각서. 그걸 좀 봤죠? 변희재는 도주 인멸했다. 여권 발급 좀 해줘라. 일단은 그래가지고 서명운동 합시다. 변희재 여권 발급 지금 서명운동. 가장 어때요? 7월 31일 날 도쿄에서 보수행동주의 그 대회가 있는데 거의 미국 애들도 오거든요. 미국 네. 쪽도. 그래서 일본에서 초청장이 올 건데
그래도 안 내주면은 뭐 또 아니 그거 합시다. 그럼 내가 각서는 써줄게. 인감 증명서 성명운동하고 띄워가지고. 아스팔트 나가고 네. 문재인이 나와 해야죠. 인감 증명서 네. 열통 띄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권을 못 받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도주 의뢰 서울대 나왔잖아요. 네. 도주 의뢰 꼭 서울대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우려는 없죠. 제가 봐도 뭐 큰 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인데 네, 벌금 30짜리인데. 그리고 뭐 외국 갔다 금방 들어오면 되는 거고. 정확한 공적 행사인데 행사로 가는 건데. 아 그리고 다른 보석한 사람들 다 출국금지 다 나갔다가 나가. 들어오는데 왜 그래? 저만 잡아놨단 그렇지. 말이죠. 여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변희재 대표를 성숙하게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더 예? 어떻게 보면 측은지심을 받을 수 있게끔 예. 고난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꿋꿋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 1시간 넘었나요? 우리가? 네. 체력이 방전이 되네. 1시간 이상은 활동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네,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의 마음속으로 좀 많이 뭐 2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